이제 2024년에 이제 데꾸라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제 올해도 장문의 직문직답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해요?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구정부터 시작하려고요. 왜? 네? 10,000원 아까운가 보지? 작년에 얼마 냈어요? 한 35만 냈죠? 좀 많이 내가지고 올해는 이제 구정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 모아가지고 저희가 항상 그 또 유소년 캠프에 우리가 또 기부를 하니까 좋은 일에 쓰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댓글들을 좀 살펴보다가 이 야광역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꺼내봤거든요. 왜냐면 이 글이 올라왔어요. 엘용이님께서 적으셨는데 원래 쓰던 용품인데 광고하셔서 놀래고 반가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네, 사회인 야구 중인데 공 던지는데 도움 많이 된 용품입니다. 저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웃기지만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아서 매주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야광역기를 직접 쓰시는 분들이 계셨었네요. 그럼요. 당연히 계시겠죠. 와. 네. 그래서 이미 쓰신 분이 또 강력 추천한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야광역기. 이거 일단 꼭 야구뿐만 아니라 이 손가락 운동하시는 분들. 근데 이건 손가락 운동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기 운동인데. 악력기, 요기 운동. 요 악력이랑 요기 운동이죠. 네. 다음 글도 하나 올라왔는데요. 시리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창섭 기자랑 같이 외국인 선수 특집 해줬으면 이 글을 지금 장사가 보신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사가 됐습니다. 이창섭 기자 섭외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다 확정이 되는 순간에 저희가 외국인 선수 특집으로 야구라에서 우리 전문가이신 이창섭 기자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기자는 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저도 설렙니다.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처음 뵙게 되는데 메이저리그 서번트라든가 메이저리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 선수 치면 미국 그 사이트의 데이터 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투아이나 이런 게 잽도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걸 통해서 아마 준비를 하니까 이창섭 기자가 준비한 외국인 선수는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진짜 잘 맞춰요. 그러니까 진짜 조기에 퇴출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그렇게 되고 그걸 굉장히 잘 맞춥니다.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맞출 확률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구라에 올라온 댓글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용성님께서 사치세는 얼마나 내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사치세. 사치세 이제 올해는 이제 내는 팀이 없습니다. 다 이제 그 114억에 다 아래로 이제 했기 때문에 사치세는 얼마를 내는가 하면요. 1차 이완했을 때는 그 초과분의 50%.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오버했어요. 샐러리 캡이 있는데 넘어서면 1억에 50%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을 내는 거고요. 그 두 번 연속 했을 때는 초과분의 100%입니다. 1억을 오버했으면 그러니까 1억을 또 내고요. 거기다가 신인 지명 1라운드 9계단 하락. 사실 이게 크죠. 그거 진짜 크네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돈 내는 거는 사실 돈을 내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근데 이 지명권 하락이 엄청나게 커요. 그 좋은 선수를 못 뽑으니까. 그렇죠. 3회 초과분에는 150%, 1억을 초과하면 이제 1억 5천만 원을 내는 거죠. 그리고 신인 지명 또 1라운드 9계단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사치세를 넘어설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걸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팜 시스템에도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은 엄청나게 커요. 금액 자체가 뉴욕 매치는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사치세를요? 사치세가 올해 1억 달러면 1,300억이 넘었어요. 사치세로. 사치세를 넘어선 팀이 8개 팀이거든요. 근데 한 8개 팀이 사치세를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균등 경쟁 세금이라고 그래요. 약간 럭셔리 텍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사치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7년도에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평준화 시키려고. 왜냐면 돈 많은 구단 있잖아요. 그럼 막 데려오니까. 그렇죠. 다 데려오니까. 모든 선수들은 싹쓸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 존 A님께서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1번, 뷰캐넌처럼 외국인 단연 계약을 하고 만약에 부상 등으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자녀 연봉을 보장해 주나요? 단연 계약을 만약에 체결을 하게 되면 뭐 2년에 만약에 뭐 350만 불만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2년에 350만 불 확정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쳐도 지급을 해야죠. 줘야죠. 이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아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 3년 계약을 했는데 2년만 하고 방출을 하는 경우는 3년 차에 외국인 연봉 상한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이거는 3년 계약을 했는데 2년 하고 방출을 한 선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단연 계약이 허용이 됐거든요, 외국인 선수도. 근데 예전에 뭐 그 단연 계약이
정식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외국인 선수 좋은 선수들 뭐 3년 계약으로 데리고 온 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많은 돈을 또 지급한 팀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서 3년 계약을 했어요. 만약에 뷰캐넌 선수가 지금 만약에 2년 계약을 해 3년 계약을 해줘요. 근데 2년하고 방출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3년 차까지 만약에 보장된 연봉을 구단에서 계약을 해줬으면 줘야 되고 네. 만약에 3년 차에 우리 팀이 방출을 하게 되면 이거 그냥 옵션이겠죠? 2+1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연봉 상한제에 이거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얘가 예시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텐데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는 상황이라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킴러블님께서 피치 클락에 도움된 선수랑 총 도루 몇 개가 나올까요? 이 견제를 이제 몇 번을 막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데 지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에 2,487개의 도루였는데 올해 피치클락하고 이제 도루 베이스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피치클 견제가 이제 두 번으로 묶이는 바람에 도루 개수가 3,501개입니다. 1,100개가 늘어났어요. 야. 1,100개 가까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도루가. 아쿠나 주니어는 40, 70을 했습니다. 리그에서 뭐 40, 30도로 40도로 기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올해 이 도루 부분 1위가 정수빈 선수잖아요. 네. 39개를 기록을 했는데 야, 이게 만약에 피치 클락 도입에 뭐 베이스 크기도 커지고 막 이러다 보면은 견제 제한도 생기고 그러면 이종범 선수가 가지고 있는 84개를 84개까지는 안 나오고 50도로까지 나올 거예요. 50도로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30도로 이상 기록한 선수들도 아마 질비할 겁니다. 굉장히 네. 많이 나올 거예요. 야, 진짜 그러고 보면 네. 80개를 넘긴 이종범은 정말 바람의 아들이 많네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도 이런 그렇죠. 룰이 없었는데도 그렇죠. 84개를 하시잖아요. 그냥 나가면 2루 뛰고 3루 뛰고 그랬으니까. 사회인 야구네요. 사회인 야구. 사회인 야구라고 봐야죠. 계속 뛰는. 야. 근데 프로 포수들을 상대로 이렇게 많이 뛰었으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아마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는데 진짜 도루를 잘하는 선수가 피치클락이랑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 크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종범 선수가 기록한 이 도루 개수를 못 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가능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4개 네. 넘어설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도루가 이제 베이스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 간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네. 11.43cm가 짧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베이스가 커지게 되면 슬라이딩을 할 때 들어가잖아요. 네. 슬라이딩을 할 때 베이스를 잡기가 조금 편안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베이스가 크니까. 크잖아요. 아무래도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네네네. 만약에 스쳐서 아웃될 것도 뭐 중간에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아마 주자들이 확실히 유리해지다 보니까 도루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몇 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까지는 모르겠어요. 몇 예. 개까지는 모르는데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아무튼 정수빈 선수가 39개를 1등 했는데 그 이상은 할 것이다. 네. 자, 그리고 김학일님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샐러리 캡은 시즌 끝나고 계산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시즌 중에 트레이드된 선수의 연봉은 이적한 구단에서 합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 구단에서 합산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15일 날 트레이드가 되면 그러니까 15일 전 거는 원소속 구단. 네. 15일 다음은 이제 이적한 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뉘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3억 5천짜리 선수가 이 팀에서 이 팀으로 옮겼는데 샐러리캡 전체가 3억 5천이 넘어가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3억짜리 선수가 발을 뛰고 넘어갔는데 원소속 구단이 1억 5천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수를 데려간 팀에서 1억 5천을 부담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적한 구단에서 계산이 되는 거라면 시즌 초에 샐러리 캡을 넘기고 시즌 후반에 지명권이나 현금으로 트레이드해서 샐러리 캡을 안 넘기게 조정하는 방법. 이거 있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요. 미국은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아. 미국은 LA 에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사치세를 내야 되는데 막 선수들을 바꿔가지고 몇백만 불 차이로 사치세를 안 내게 됐어요. 네. 그걸 좀 줄이는구나.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이로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사치세를 안 내려고. 네네. 네. 그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트레이드 트레이드하고. 시키고 적은 선수 연봉을 받아오고 연봉 많은 선수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치세를 맞추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군요. 네. 고리아기님께서 FA 전에 장기 계약했음에도 FA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룰이 좀 이상한 듯. 이게 지금 아마 오지환 선수 때문에 그런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아마 한번 논의가 될 겁니다. 이게 저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2차 드래프트 네. 35명 때문에 FA 선수 신청한 선수는 자동 보호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외죠, 제외. 제외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묶으려고 이제 오지환 선수 FA 신청을 한 다음에 단연 계약을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 시즌에 원래 합의를 본 거거든요. 네. 그 약간 꼼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 제도를 잘 이용한 거라고 보는데. 네. 왜냐면 한 명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묶을 수 있으면 제도 안에서 하는 거는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논의가 돼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MLB 파크 들어가서 어떤 또 이슈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느낌이 서건창 우리 팀 같네요. 기아에서 쓰신 이 기아 팬이 쓰신 건데. 이게 서건창 선수가 광주고 출시다 보니까 LG에서 이제 방출이 됐죠. 네. 근데 이제 키움 고영욱 단장이 영입 제의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서건창 선수에게 지금 우리 팀이랑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건창 선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본인이 야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서건창 선수는 바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성적이. 네, 맞아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 서건창 선수 영입할 거면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오히려 젊은 야수들을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건창 선수가 이제 키움에서 서건창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는 워낙 그 키움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없거든요. 네. 이용규 선수도 지금 나이도 이제 내년이 40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서건창 선수를 뭔가 이제 정신적인 지주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을 다시 이제 가게 되면 뭔가 심적으로 안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예전 성적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고용 단장이 아마 그 제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건창 선수가 지금 답을 안 내고 있는데 네. 고용 단장은 계속 기다린다 했거든요. 근데 이 결론은 아마 조만간에 날 겁니다. 네. 근데 기아는 기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전 내년 류현진 복귀는 꽤나 파이어가 날 거라 봅니다. 유현진 선수 스카포라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메이저리그 잔류할 것이다. 네. 제가 봤을 때 2년 계약은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현진 선수는. 2년 뒤 2025 시즌부터 이제 새로운 야구장을 쓰거든요. 근데 네. 거기 맞춰서 오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 이제에서 활약을 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치. 미국에서 활약할 수 있을 때 활약을 하는 게 좋죠. 하고 아무래도. 아마 박찬호 선수 같은 그런 길을 밟지 않을까. 그럼요.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한국 야구는 포스팅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그 원소속 구단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와야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은 그리고 포스팅 제도에 네. 연차가 없습니다. 아, 그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1년 지나면 그러니까 시청할 수 있어요. 구단이 허락만 하면. 야, 근데 허락은 진짜? 안 하죠. 왜냐면 그 메이저리그하고 일본 그 계약이 있어가지고 25세 이전에 진출하기 최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저 연봉 받아야 된다고. 네네. 오타니 그렇게 간 거거든요. 아. 사사키 로키도 이제 못 간 건데 포스팅으로 야마모토가 진출을 했잖아요. 지금 네, LA나스로 네. 돌아올 때는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진짜? 그럼 다른 팀 가도 돼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수를 보낼 때 이마타타를 묶어놓고 보내는데 일본은 그냥 자유계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유계약으로? 네. 야. 그냥 풀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아무 팀이나 본인이 선택을 해서 들어오면 돼요. 이게 약간 한일 그 포스팅의 차이점이에요. 팀별로 내년에 제발 좀 잘했으면 하는 선수 한 명씩. 새해 첫날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한 명씩 골라와 주세요. 두산의 김대한, 두산의 김대한 있고 LG의 최원태, 네. LG 손주영. 손주영도 있고 삼성의 좌승현, 한동희. 강백호, 네. 그리고 키움의 장재영도 있고. 저는 사실 키움의 장재영. 한동희 선수는 보니까 저 미국 그 개인 훈련을 이대호 선수랑 같이 간다는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여기 진짜 그 이름이 언급된 선수들 다 기대를 그동안에 진짜 많이 했던 선수들인데 진짜 한 번에 다시 또 터져야 되는데 강백호 이런 선수도 좀 터져야 되는데 NC의 뭐 오용수 선수 얘기도 있는데 지난 시즌 보면은 그래도 NC는 젊은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진짜. 연휴 기간에 볼만한 야구 만화나 영화 있어요. 이런 건 재밌겠다, 이런 거. 네. 뭐가 있는지 보면 이게 제가 홍파영이랑 홍파영도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술자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홍파영이 생각하는 진짜 야구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화 배우가 얘기하는 영화에는 없다. 네. 아직 야구 영화는 없다. 완벽한 야구 영화 이야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머니볼 같은 경우, 뭐 드래프트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윌메이드 작품들이죠. 네. 특히 머니볼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었어요, 영화. 브래드 피트. 네, 브래드 피트가 이제 연기도- 빌리빈으로 나오고. 네, 빌리빈으로 나오고. 네, 네. 그리고 스토브리그도 사실상 잘 만들었죠. 드라마. 저희가 이제 야구라 처음 할 때 스토브리그 갖고 인물탐구 뭐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말씀이 작가가 조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구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사실 스토브리그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개는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새해 첫 주에 보내드린 댓글아 다음 주도 우리 질문들 우리 야구라 댓글아에 지금 질문 많이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좀 채택해서 질문 선택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요즘 참 이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네. 뭐가 문제? 뭐 내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썸네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둘의 이제 방송 뭐 자질, 자세, 그다음에 노력 뭐 이런 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드려야죠. 소재의 문제이지 않나요? 소재의 소재의 문제다. 문제가 이제 우리 탓으로 돌리네. 우리가. 아무튼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야구로 갑자기요? 야구로 나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한번 더 하십시오. 열심히 할게요.